평양의 전체주의 사교, 서울의 유사 전체주의, 이 전체주의 3종 세트에 관한 한미 공동투쟁입니다 하고 이제 그 입 바르고 이제 강성의 정치 철학적 발언을 꼭 구멍에 대고 짓는 놈도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짓 하다 왔고 그 자리에서 틈만 나면 저한테 마이크 줄 때마다. 근데 그 자리를 주도해 가는 고든창은 그걸 톤다운 시켜야 될. 왜냐면 그 자리가 C팩의 자리니까. 그래서 서로 그렇게 선역 악역을 배캅 굿캅을 나눠서 하는 거죠. 그 이제 고든창의 그 발언을 그 청중이 중국이 지금 만약에 북한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개혁개방 거치면서 중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미국 품이나 자유세계 품으로 넘어가게 될 지경으로 갈 텐데 그것 중국에 가만 보고 있겠냐 그런 발언하니까 그 발언 자체는 대답을 안 하고요. 대답을 중국이 북한을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하냐? 제가 그 번역한 그거 잘 보시면 그 대목에 나와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난 1년 동안 시진핑을 4번을 아련을 했는데 시진핑은 한 번도 평양에 답방하지 않았다. 이 사실 자체가 중국과 북한이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준다. 한마디로 지배국과 속국 관계니까 속국 것이 와서 아련해도 지배국의 천자는 중국의 천자는 잔망스럽게 엉덩이 움직여서 평양으로 날아가는 일이 별로 없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평양에 안 가더라도 그게 정말 속국이라면 중국의 속국이라면 지금 김정은이 지금 중국의 앙숙이잖아요. 베트남이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중국가고 중국이랑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 최초로 전쟁한 유일한 나라가 베트남이고요. 베트남이 공산한 이후로 최초가 아니라 유일하게 외국과 전쟁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둘 사이가 79년도 봄에 붙어갖고 양쪽에 수만 명씩 죽었다고요. 앙숙이에요. 베트남과 중국은. 그 베트남까지 열차를 타고 털레 가는데 이게 정말 내 새끼라면 그 맞죠? 자기 새끼라면 새끼답게 챙겨야 될 거 아니야. 너 가는 길에 잠깐 베이징에 들려갖고 나랑 좀 상의하고 가. 내가 좀 충고 좀 해줄 거 있어. 지시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올 때 털레 열차 타고 올라오면 나 잠깐 베이징 들려. 무슨 일 있었는지 너 그때 분위기 한번 네 입에서 한번 내가 직접 좀 들어봐야겠어. 이런 걸 연출을 해줘야 미국에 대해서 너희 북한 함부로 건드리지 마. 여기 우리 속국이거든. 너희 북한 떼내갖고 너희 영향권 아래 둘라 그러다간 우리 한판 붙는 수 있어. 너희 우리랑 6.25 때처럼 한판 붙을 거야. 이 시그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베이징 들려서 그렇게 한 번씩 얘기를 들어야. 그걸 시진핑이 못하잖아요. 감히 못한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못 깨긴다는 소리예요. 이미 상황이. 다시 말해서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이라는 해괴망측한 체제를 뒷받침해주는 공산권의 지정학적 뒷배가 다 없어진 거예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안전오리, 시팅닭. 딱 조준해서 쏘면은 바로 쏠 수 있는 그런 타겟이 돼버린 거죠. 북한 체제가. 자, 이런 와중에 이게 제가 한국인 같이 간사할 정도로 촉이 빠른 그런 사람들이 이거 못 읽어낼 것 같아요. 장담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또 우리 그 주변에 넓게 깊게 포진하고 계시는 주사파 출신 386, 586 세대에게 제가 장담드릴게요. 앞으로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이거 미중 관계 심상치 않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 뒷배 없어졌어. 북한이 이제 안전오리 된 거야. 미국이 북한을 내파시키든지 그것도 안 되면 아마 결국 생짜배기로 침공하든지 해서 북한 붕괴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런 생각이 상식화될 거예요. 한 달 안 걸릴 겁니다. 여기 굉장히 빨라요. 한국 사람들. 제가 오죽하면 간사하다고까지 표현하겠어요. 초전도 사회라니까요. 초전도 사회. 자, 그래서 이때까지 트럼프 개객기 하면서 미국 욕하고 우파파리 보수파리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충고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트럼프 화법을 좀 아시라고. 이건 사실 이춘근 박사님이랑 저랑 밥 먹다가 이 박사님이 깔깔거리면서 얘기한 거예요. 트럼프 참 화법 그 참 희한하다. 이 트럼프는요 한 문단 안에 모순된 문장들, 모순된 명제들을 그냥 연결해서 써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아, 나 진핑이랑 친해. 아, 우리 서로 엄청 좋아해. 그런데 중국이 우리 비기엇 먹이고 있어. 양키 새끼 비기엇. 이런 식이지 뭐. 잠깐만요. 중국이 우리 비기엇 먹이고 있다. 양키 새끼 비기엇. 이런 식으로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말하고 그 앞에 말한 나 진핑이랑 친하고 진핑이랑 우리는 서로 엄청 좋아한다는 말은 이거는 상식적인 사람이면 한 문단 안에서 못 쓰는 말 아니에요. 이 사람 중간에 다른 문장도 없이 그냥 연결해서 써요. 북한에 대해서 이런 식의 문장을 쓰는 사람이에요. 나 정은이와 친해. 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청년이지. 나 부동산 개발업자였잖아. 딱 보는 눈 있거든. 부동산 개발 관점에서 보면 말이야. 북한은 대박이야, 대박.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사통팔달 요지 중에 요지지. 그런데 핵 가지고 고집하면 걔 망할 거야. 어쩌면 북한 자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수가 있다니까. 그때 어나일리팅가 어볼리신가를 표현했잖아요. 북한을 문질러서 없애버리겠다. 한 문장 안에서 이런 앞에 문장, 그러니까 요지 중에 요지지. 거기까지만 보면 무지하게 친북적이고 뭐 김정은 작은아버지 같은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해요. 근데 너 그 다음에 바로 너 죽여버릴 거야 말 안 들으면. 그 말을 그냥 연결해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감을 빼고 앞에 문장만 딱 따면 특바는 정은이 오빠 편. 특바 좋아요. 특바 좋아요. 뭐 오늘의 유머인가 뭐 이런 저쪽 성향 게시판 분위기들 최근까지 그랬잖아요. 오히려 거기는 트럼프 빠들이야. 그게 왜 그러냐? 문장이 이 모양으로 생겨 먹었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린다고요. 이게 보통 사람이 쓰는 문장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전 생각만 해도 웃기는데 이게 말하는 사람이 웃으면 시청자님은 웃을 그 기회가 없으시죠. 제가 인상 딱 굳히고 말하겠습니다. 나 정은이랑 친해. 걔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청년이야. 그런데 나 부동산 개발업자였잖아. 나 딱 보는 눈 있거든. 부동산 개발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대박이야. 대박.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사통팔달이고 요지 중에 요지지. 그런데 핵 가지고 고집하면 걔 죽을걸. 어쩌면 북한 자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수가 있어. 이런 식의 화법이라고 이게. 그래서 제발 앞뒤 보시고 뉘앙스 좀 해석을 하세요. 지금 뭔 일 벌어지고 있나 이해하시려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또 국권이 뒷받침하고 계시는 왕년의 주사파 출신들의 심리와 행태를 제 나름대로 짐작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그 진단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의료법 위반이 아닙니다. 일단 아마 많이 동요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망상을 고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고방식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적당한 딜이 이루어지고 북한은 부분적으로 핵을 보유한 실제적 핵 보유국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을 등치고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엄청 밀어줘서 김정은이 계몽군주와 같은 존재가 되고 김일성 영생교가 유지되면서 동시에 북한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리고 남북한은 친중 성향을 가진 또 반미 성향을 가진 그러한 연방이 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이제 망상이거든요. 이번에 스펙 세션에서 고든 창이 바로 말하잖아요. 미국의 서쪽 방위선은 북미 대륙의 태평양 해안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대륙의 태평양 쪽 해안선도 아니고, 괌 섬 쪽도 아니고, 동아시아가 미국의 서쪽 방위선이었다. 지난 100년 동안, 100년. 필리핀 취득하던 해쯤 그 이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 서쪽 박위선 웨스턴 디펜스 라인의 북부 쪽 모서리의 주춧돌이 한반도다. 맥스웰 얘기하잖아요. 한반도 날아가면 전 세계 완전히 뒤집어진다. 근데 어떻게 여기서 김일성 영생교가 유지되고 김일성 영생교 아래서 미국이 내다바이 당해서 속아서 그거 띄워주고 그게 발전하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이런 성향의 사람들하고 북한 체제가 연결된 친중 반미 성향의 남북 연방이 들어서서 미국 골지르게 만들고 그때 북은 사실상 핵보유국이고 뭐 이게 어떻게 성립하냐고.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성립할 수 있다고 뇌피셜 셀프 뽕을 놓은 거 아니에요. 뽕 하면서 망상이죠 일종의. 근데 현실은 이거랑 다른 것들이 막 드러나니까 어느 한순간은 망상에 빠졌다가 어느 한순간은 현실 때문에 불안하고 좌절하다고. 이게 동요가 있다고요. 이게 고백하자면 저도 이게 전 정신병은 아니에요. 근데 이 정신심리적으로 이 요동을 치는 그런 시절을 살았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운동권 한 12년 경험 그 후에 여러 가지 인생의 울벅질벅 이런 거에서 나름 고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동요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아요. 그래서 참 안 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럼 북핵의 행태는 어떠냐. 아니 북핵에 관한 이 사람들의 행태는 어떠냐. 가짜뉴스 막 만들어내죠. 지금도 뻥 마니치 하노이 깨지고 나니까 막 미국 상관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이랑 경제적으로 트고 북이랑 저걸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조명균이 통일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 근데 내가 그거 보면서 해봐. 그 생각 나더라고. 이거 뻥이거든. 이 사람은 못해요. 어떻게 해? 했다가 나라 뒤집어지려고? 나 했으면 좋겠어. 했다가 세컨더리 보이콧 당하고 미국으로부터 고립당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당하고 이거보다 더 왕따 되고 나라 뒤집어지죠. 그거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가짜뉴스예요. 이때까지 모든 가짜뉴스 계속 시리즈 중에 최신 버전이야.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뭐요? 아니 일본 때문에 요번에 하노이가 깨졌대. 그리고 이제 정세현이는 미국은 인디언을 학살한 그 김하병 장교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이제 악마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티그마타에서. 세상에 그런 종류의 선악이 어딨냐고요. 지금 미국이 전체 중국이랑 한판 붙고 지금 아주 위험한 뇌관 중에 뇌관. 그러니까 폼페오가 데인저러스하다고 얘기했다고 최근에. 그러한 뇌관 중에 뇌관인 북한이라는 체제를 다룸에 있어서 일본 고치대로예요. 미국이 바보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다 일본 탓이고 친일파 탓이고 그 다음에는 정세현이는 그래도 제가 이쁘게 보이더라고. 차라리 미국을 너희 인디안 학살한 김하병 장교 같은 놈들이요. 그건 차라리 용감한 악마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국내 정책 행태는 뭐예요? 일종의 강박이에요. 우리 진보적 정책 써야 돼. 이 강박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차베스 같은 자살 정책을 쓰잖아요. 최저임금 30%나 올리고 2년 동안. 탈원전한다 그래서 아주 작살내놓고 에너지 수급 체계를. 유치원 건드려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립 유치원이 들고 일어나게 만들고. 거의 유치원들 거의 다 사립이죠 당연히. 그런 거에 전선을 형성하지 않고 조용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해서 갔어야 되는데 이런 데 그냥 사방에 원수 전선 형성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시는 요양원도 이렇게 원수돼 있어요. 지금 전국 수천 군데 요양원들이 나서가지고 국유화 반대 혹은 뭐 사실상 국유화 반대 투쟁한 지가 지금 몇 개월이나 돼요. 한 1년 될 거예요. 사방에 다 원수를 만들면서 그놈의 최저임금 때문에 정규직화 드라이브 때문에 대학에서 시간 강사 자리 날라가 조교 자리 날라가 그게 수만 명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알바 자리 없어져. 노인들 그
저기 뭐야 이렇게 그 짧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비정규직이 없어져. 이게 아니 경제가 정부가 명령 때려가지고 정부가 법률로서 이게 쪼물락거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정부가 명령 때리고 법률로서 명목임금 올리면 그게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 이게 걔들이 말하는 소득주도 경제론 아니에요. Income driven growth. 제가 영어로 이름을 달았죠. 이번 CPEC 가서 설명하면서. 이건 일종 강박이거든요. 망상이면서 동시에 강박이에요. 그럼 이걸 정신의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뭐냐 이거예요. 피해망상 플러스 과대망상 플러스 히스테리 플러스 강박이에요. 이게 만약 이런 현상이 다른 사람들 다 노멀한데 다 정상인데 한 사람이 이런 패턴을 보인다 그러면 정신의학적 병리 케이스라고요. 근데 노멀이냐 애브노멀이냐는 집단으로 보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정신의학적 보면은 정신의학적으로는 백모가 미친놈인 거예요. 제가. 그게 노멀해.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요새 좀 바뀌고 있지만 제가 그래서 진담해요. 누가 저한테 당신 어떻게 그렇게 니체 니케 이렇게 그러니 이런 정치 철학 이런 걸 깊게 했냐 나보고 물어요. 그럼 첫째 나 그렇게 깊게는 안 했는데 그냥 읽으면 읽히더라. 동감되고 그런 의미에서 깊게 했다면 깊게 한 거다. 두 번째 내가 공부한 거는 학문적 욕심 때문에 공부한 게 아니다. 내가 워낙 내 친하게 지냈던 선배, 동료, 후배랑 전부 사이가 틀어지고 남이 되고 환멸을 느끼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미친놈 아닌가? 내가 그래서 옛날에 쓰던 별명 중에 하나가 반미친놈, 반광이라고 스스로 불렀어요. 그런 의문 때문에 내가 그런 책을 보게 됐다. 그리고 그런 책을 보면서 나 미치지 않았구나. 이런 철학자들의 기준에서 보면 나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구나를 느꼈다. 제가 지금 그 사람들고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병리학적으로.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586 때려서 오히려 정신병리학적으로 보면 오히려 전체의 분포로 보면 저 같은 케이스 혹은 이걸 보시고 동감하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자유시민들이 병리적 케이스에 해당할지 몰라요. 분포로 보면.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심리에 움직이는 과정을 보면 저쪽이 병리적 케이스예요. 일종의 피해망상이고 과대망상이고 히스테리고 강박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름을 달아보면 근데 집단적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집단성을 갖고 있고 그게 사회의 주류 내지는 머저리티 내지는 준 머저리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병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걸 제가 앞으로 만약에 이름을 붙인다면 저는 코파마호스라는 긴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Collective Paranoid Megalomania Hysteria Obsession. 집단 피해망상, 과대망상, 히스테리, 강박, 신드롬. 이런 집단성은 아닌데 이거 비슷한 게 히틀러가 그랬어요. 히틀러가 피해망상증, 과대망상증, 히스테리증, 강박증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다행인 건 정신병리학적으로는 병리학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게 다행인 거고요. 그나마 세력을 구축했으니까 이건 병리학적이라보다 자기들끼리 만나서 서로 머리에 대고 뽕 계속 놓고 망상 유지하고 적당히 자기들끼리 물고 빨고 핥으면서 위로해주고 하면은 이른바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해요. 따라서 이건 병리학적으로는 정상이에요. 최소한 오늘까지는. 그러나 그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리적 작동 방식은 바로 집단적 피해망상, 과대망상, 히스테리, 강박에 가깝다. 그래서 그분들의 영혼이 그렇게 깊게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또 국민들한테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희 국민들이 무게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문재인 바가 됐건 혹은 저희 같은 자유시민이 됐건 간에 그 망상과 그 과대망상, 피해망상, 히스테리, 강박이 극단화되지 않도록 무게추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 무게추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분들은 또 감사하게 여겨야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트럼프가 문재인한테 만약에 어떤 말을 할까 제가 상상을 해보면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요새 우리가
저 얘기 많이 하죠. 저기 한미 연합훈련 없어져서 미국이 한국에서 발 빼려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우파파리 보수파리들이 그런 소리 많이 했죠. 그 사람들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주세요. 트럼프가 문재인한테 발신하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야, 내가 왜 내 돈 들여 네 군대랑 훈련하냐? 그 훈련 정보 몽땅 북에 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지? 니네 나라 말이야, 간첩 잡는 것 자체를 포기하다시피 했잖아. 게다가 소위 한미 연합훈련하면 너랑 친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니네 나라의 빨대 박은 김일성 영생교 빠리들이 그거 빌미 잡아서 반미 투쟁할 거 아니야? 한편으론 훈련 정보가 몽땅 북으로 갈 위험성이 있지. 다른 한편으로는 김일성 영생교 빠리들이 반미 투쟁 시즌 오픈할 가능성이 있지. 그런 훈련을 내가 왜 하냐? 이걸 내가 왜 내 돈 들여 해야 하지? 닌 보기에 내가 호구냐? 내가 호구냐? 이겁니다. 저는 한미연합훈련 안 하고 있는 거 100% 찬성합니다. 단 동아시아 일대에서 미국 단독으로 혹은 미국과 다른 나라, 미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기동작전하고 훈련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군복 입은 공무원 아저씨들, 너무나 순둥이 같은 아저씨들 훈련 없으시니까 문재인 정부 열심히 빠시면서 충분히 널널한 군대 생활을 즐기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